전 세계인의 축제 2024 파리올림픽이 마무리됐습니다.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파리 전역에선 세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기독 문화예술가들의 찬양 축제가 열렸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23년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단 JMS 교주 정명석 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법원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습니다. 130만 감리교인을 대표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합동정책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3명의 감독회장 후보들은 저마다 교단의 미래와 소통, 도약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코리아가 전쟁과 기근 속에 있는 해외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2024 파리올림픽이 마무리됐습니다. 선수들의 땀과 투혼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큰 감동과 시원함을 안겨줬는데요. 같은 기간 파리 전역에선 기독 문화예술가들의 찬양 축제가 열리며 열방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쏟는 동안 경기장 밖에선 기독 문화예술가들의 힘찬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세계 33개 팀 160여 명의 문화사역자들은 올림픽 기간 40여 차례의 버스킹 공연과 찬양 집회를 펼쳤습니다. 몽마르트 언덕과 에펠탑 등 유명 관광지와 한인교회와 현지교회 등 파리 전역에서 찬양이 끊기지 않는 말 그대로 찬양 축제였습니다. 워십 댄스와 힙합, 비보잉 댄스, 한국 고전 무용, 악기 연주 등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곳에 몰려드는 이 젊은이들 그리고 또 그 시민들의 그 눈 속에서 목마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곡들을 가지고 할 때도 동일하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고 젊은이들이 영적인 부분에 반응하고 영적인 것에 갈급함을 갖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 파리 찬양축제는 문화 공연뿐만 아니라 훈련된 전도팀이 동행하며 노방전도에도 힘썼습니다. 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관람객들은 문화예술이 주는 아름다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사역자들이 보여주는 열정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관심을 보이며 먼저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다시 신앙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다시 마음이 열리고 심지어는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니 공연을 통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뜨거움과 이 열정, 이 에너지에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프랑스 교회는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 젊은이들 안에 이번 이 파리 찬양 축제를 통해서 심겨진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이번 파리 찬양축제는 프랑스 교회의 연합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이지만 오늘날 개신교인 비율은 2%에 불과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 교회들은 이번 찬양축제를 통해 전 세계 교회들과 연대하며 영적 부흥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개막식 공연의 신성 모독 논란 등 프랑스 사회의 영적인 침체를 돌아보며 교회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재확인했습니다. 프랑스 교회들이 그 다른 교회들하고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일을 별로 하지 않는데요.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는데 프랑스의 복음주의 교단 중에는 CMA 교단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교단이 연합하기 시작했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번 이 행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들 안에 모종의 어떤 영적인 진동이 일어난 거죠. 지구촌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올림픽. 열방에 울려 퍼진 기독 예술가들의 찬양을 통해 복음의 기쁨과 감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여신도 중강간 등 혐의로 23년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는 이단 JMS 교주 정명석 씨가 구속기간 만료를 이틀 앞둔 가운데 정 씨에게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어제 정 씨에 대한 구속신문기일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13일자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2심에서 2개월씩 3회,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당초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정 씨에 대한 결심을 진행하려 했지만 증인 신문이 길어져 이달 22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정 씨의 구속기간을 3차례 연장한 검찰은 추가 기소권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30만 감리교인을 대표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을 선출하기 위한 합동정책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3명의 감독회장 후보들은 저마다 교단의 미래와 소통, 도약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 1차 합동정책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충북 제천의 모교회인 제천 제1교회에서 열린 1차 정책 발표회에는 기감 동부연회와 충북연회 선거인단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감독회장 후보로 등록한 이광호 목사와 윤보한 목사, 김정성 목사는 정책 발표회에서 저마다 차별화된 공약과 비전으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기호 1번 도봉교회 이광호 목사는 깨끗하고 바르게 미래가 있는 감리교회를 선고표로 내걸었습니다. 이광호 목사는 많은 이들이 감리교회 미래가 없다고 말하지만 미래가 있는 감리교회를 만들겠다며 금권 선거와 조직 선거를 하지 않고 정책 선거에 임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깨끗하고 바르게 미래가 있는 감리교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권 선거하지 않겠습니다. 정치 세력을 동원한 조직 선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만 정책으로 선거할 것입니다. 이광호 목사는 감리교 목회자 기본 생계비 100만 원 보장, 부교역자 월차, 연차 제도화, 목회자 이중직 확대, 감리교 본부 이전 목회자 생활안정 재원 확보, 지방회 중심 감리교회 개편, 3040 세대를 위한 청장년 선교회 육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기호 2번 영광교회 윤보한 목사는 성령과 함께 가는 감리교회를 선거표로 내걸었습니다. 윤보한 목사는 교회 개척 16년 만에 감독이 되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14개월여 했다며 감리교 구성원들과의 소통 능력을 자신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저는 이 수많은 공약들을 정말 체험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공약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감리교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 길을 제시하고 싶어서 감독회장에 출마한 것입니다. 윤보한 목사는 해외 선교부 독립 운영 강화, 평신도 사회 선교사 제도, 교목, 군목, 부부 목회자, 군선교 교역자 지원 연구, 웨슬리 목회학교 운영, 감리교 발전위원회 상설화, 법무팀 운영을 통한 개체교회 법률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기호 3번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희망, 도약, 동행으로 새로운 감리교회를 선거표로 내걸었습니다. 김정성 목사는 한국교회는 교회학교와 청년 감소, 급변하는 목회 환경, 탈종교화 현상,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감리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해 세상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운 감리교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움에 과감히 도전할 때에 다음 세대를 향한 열린 교회,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김정성 목사는 전문적인 교회학교 교재 개발, 보급, 교회와 사회정책연구소 설립, 교회 개척 지원 인큐베이터, 해외 선교연합기구 신설 및 선교사 케어센터 운영,
세계 교회와 선교 네트워크 형성, 목회자 생활 안전망 펀드 형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밖에 세 후보 모두 860억 원 가량의 목회자 응급기금의 안정화와 수익성 창출을 위해 본부 이전을 통한 응급기금 안정화, 응급기금 발전을 위한 TF 구성, 본부 이전 임대 수익 창출과 장묘 사업 등 저마다 특색이 있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합동 정책 발표회는 후보자 기조 연설과 공통 질문, 선택 질문,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기감 선관위는 다음 달 26일 선거일 전까지 4차례 권역별 합동 정책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1년 임기에 교단장을 선출하는 다른 교단들과 달리 감리교 감독회장은 4년 전임으로 교단을 이끌게 됩니다.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는 감독회장 선거에 감리교 구성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코리아가 전쟁과 기근 속에 있는 해외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8월에 시작된 크리스마스 나눔, 이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의 한국 지부인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OCC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의 지부를 설립한 직후부터 시작한 OCC 사역은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의 대표 사역 중 하나입니다. OCC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교회나 단체, 개인이 신발이나 축구공, 장난감, 학용품 등을 상자에 담아 보내면 후원자들이 이를 검수하고 포장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전달합니다. 지난해에만 약 300개의 교회와 단체가 참여해 몽골과 우크라이나, 필리핀 등의 어린이들에게 4만여 개의 선물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는 특히 오랜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예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OCC 사역의 특징은 선물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까지 모두 후원자들이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하게 선물이나 후원금을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수와 포장 작업에 직접 참여해 정서적 유대감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 선물을 받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 양육 과정인 가장 위대한 여정을 신청하도록 유도합니다. 현지교회와 협력단체와의 연계로 12주 동안 진행하는 가장 위대한 여정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합니다.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제자 양육 과정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는 과정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OCC 선물 상자 보내기에 참여하고 싶은 교회나 단체, 개인은 11월 4일까지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의 본부인 사마리안 퍼스는 1993년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으며 2023년까지 2억 2천여 개의 선물 상자를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사마리안 퍼스는 1970년부터 전쟁과 빈곤,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우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선교와 식수 위생 사업, 긴급 재난 구호 등의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회자 모임 새물결이 뉴라이트 논란을 빚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새물결은 어제 성명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을 넘은 승일 행태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도전하는 만용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부당한 탄압과 모욕이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물결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친일적 행보를 중단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한 국가 정기를 바로 세우도록 정진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김형석 독립관장 임명 철회를 비롯한 정부 요직에 임명된 뉴라이트 인사들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독립운동 단체들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기자회견과 CBS 뉴스쇼 출연 등을 통해 자신은 친일 성향의 뉴라이트 인사가 아니라며 잦은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구촌 교회가 최근 3대 담임인 최성은 목사의 사임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미래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이동원 원로 목사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 교회 분립과 내부 청빙을 제안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동원 원로 목사는 지난 11일 설교에서 은퇴 후 목회자 청빙과 사임 등 모든 과정에 자신이 개입한 일은 없다면서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만큼 미래준비위원회에 교회 분립과 내부 청빙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이미 지구촌 교회는 넷으로 나뉘어 있고 분당과 수지채플은 이미 하나의 대형 교회라며 쉽게 독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몸집이 큰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몸무게를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후임 청빙과 관련해선 지구촌 교회를 섬기신 부목사들 가운데서도 인품과 설교가 훌륭한 분들이 있다면서 지구촌 셀 목회가 뭔지 아는 지구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CBS가 2024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KCCM 오디션 셀라싱어즈를 공동 주최합니다. 감신대 유경동 총장과 CBS 김진호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은 최근 CBS 목동 본사 사옥에서 셀라싱어즈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찬양 사역자 배출에 산실이 됐던 CBS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은 CBS가 창사 70주년을 맞아 KCCM 셀라싱어즈 오디션으로 명칭을 변경해 새로운 찬양 사역자 발굴에 나섭니다. 2024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KCCM 셀라싱어즈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며 CBS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본선 경연은 오는 10월 감신대 웨슬리 채플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